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앞으로 보게 될 코인킹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킹이 8월달 약 45,00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향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어서 또한 부담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것처럼 코인킹 영상에서는 정말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앞으로 포트 같이 나누면서 서로 울고 웃고 화도 내면서 또 틀렸을 때는 많은 댓글로 비난도 날려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코인판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월은 마감이 되었고요. 운이 좋게도 예측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8월의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7월이 양봉이고 6월의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매도선으로 가져가는 전략. 이제는 너무 귀에 박힐 정도로 들으셔서 다 기억나시죠? 이제는 귀에 박힐 정도로 들으셨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8월은 잊어버리고요. 9월의 전략 새로 짜봐야죠. 우리는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락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상승만 몇 년째 할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투자자마다 진입한 시기는 다르겠지만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이미 겪었다 보니까 이미 매수를 하지 못하고 항상 조정만 기다리는 그런 투심을 가지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오히려 과감하게 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비트코인이 점점 안정화가 되는 시기에 돌입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기에 9월은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조금 손절을 보더라도 이제 의미 없었던 손절이 아닌 이제는 조금 의미 있는 손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구성하는 그런 9월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투심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9월은 각 포트폴리오와 각 투자자별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9월의 관점은 8월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9월은 알트든 비트든 월봉상 상승 주기에 돌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이 양봉을 확인하는 주였다면 이제 9월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뭐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주봉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관찰해야 할 건 주봉인데요. 어제 제가 폴카닷을 언급드리면서 거의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문득 든 생각이, 잘하면 주봉상의 흐름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9월의 두 가지 주봉의 형태는 현재 9월 첫째 주부터 형성되는 봉들이 9월 둘째 주까지 어떻게 형상을 되는지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현재 오늘 영상은 두 번 찍을 생각이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영상으로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그리고 퀀텀을 총 4가지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드리고, 오후 그리고 저녁 늦게는, 그리고 정말 편집 시간이 좀 다소 늦게 걸린다면 내일이라도 그 후에 알트들의 상태와 알트들의 포트 전략을 좀 잡아드리면서 9월 첫 시작 상쾌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주봉의 두 가지는요, 앞으로 버틴다와 한 번은 내린답니다. 그러면 결국 오른다 내린다 찍어 맞히기 아니냐, 이진환 전문가도 결국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른다 내린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신에 버틴다와 내린다 라고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여러가지 코인들에 너무나도 호재들이 많이 있고요. 그 영향으로 미칠 재료들의 사실상 테이퍼링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사실상 아마 올해 안으로 시행은 하겠지만, 그 시기에 저는 분명히 비트코인이 하락은 하겠지만 다시 크게 말아 올리는, 코로나 때와 같은 코로나를 재료로 쓰고 지금까지 우상향을 했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결국은 저는 시간상으로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8월의 영상으로는 아직 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제 의견에 대해서 확실하게 피력을 할 수는 없었지만, 9월이 이제 확실하게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8월과 같이 6월의 고점처럼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제 의견을 확실하게 피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승을 보는 트레이더입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11월에 그리고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호재로 인해서 저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하락이나 조정으로서 패닉 현상을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말아올리는 흐름이 계속 펼쳐질 거라 보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약 2달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크게 변함없이 내리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흐름으로 크게 진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버틴다와 내린다의 흐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지금 주봉의 저점을 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깬다면 이렇게 음봉으로서 크게 빠진 후 베스트적인 그림은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꼬리를 말고 이런 흐름이 나온 후 바로 전환을 하는 흐름이 가장 베스트일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흐름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린다라는 2번 조항인데요. 그러면 1번에 버틴다라는 흐름이 하나가 나와요. 제가 어제 폴카닷을 언급 드리면서 어떤 말을 했죠? 일봉상 3바닥의 조건을 거치기 때문에 깨지기가 힘들고 주봉상으로 고점을 넘으면 장대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제 영상 폴카닷 잠시 보고요. 그 다음 바로 또 이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폴카닷 영상입니다. 빠르게 보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주봉상으로 현재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주봉상 이 상태면은 월봉상으로 이미 6월의 고점을 넘긴 상태일 거예요, 아마. 잠시만요. 아, 그러네요. 월봉상 6월의 고점을 넘긴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영상을 구성하려고 하는지. 일봉상으로 만약에 내가 매수가가 현재 32,110원이에요. 그러면 주봉상으로 잠깐 먼저 보자면 제가 봤을 때 주봉상 현재 폴카당은 이 이하로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3224원이니까요. 3224원이니까 내가 단타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범위 안에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월봉이 내일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방금 잡아드렸던 손절가를 기준으로 사셔야 하는데 그 범위가 워낙 짧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셔야 하고요. 만약 지금 사시는 분들의 기준은 지금처럼 주봉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점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폴카당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주봉상 이걸 아예 뚫어서 더 가든가, 그게 아니라면 저는 하락은 아예 지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봉이 거래량이 흘렸던 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지를 3바닥으로 받았거든요. 이런 봉들은 사실상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절은 이 선을 잡되 이번 주에는 이 손절선이 올 것 같진 않고, 만약에 사시는 분들은 더 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제가 계속 버틴다고 했잖아요. 자, 들으셨죠? 딱 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의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장 오래된 거래소인 비트스탬프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하락의 흐름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형태는 현재가 47,000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46,318달러가 되겠죠. 이게 손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틴다는 흐름은 이 관점으로만 되셔야 돼요. 지금 비트가 횡보하면서 도미너스를 엮으면서 김프를 살짝 끼게 하면서 업비트의 코인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과 같이 손절가를 깨지 않고 알트를 더 올려놓은 상태에서 알트들을 주봉을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번 주에 이 박스권에서 이 고점과 저점의 사이에서 다시 한번 봉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트 중에서 지금 가격에 상관이 없으니까 현금에서 10%든 30% 이내든 그냥 현재가로 구매를 한 이유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별로 성향이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현금이 70%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0%이신 분들은 이렇게 투심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 허락이 됩니다. 이 순간에도 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은 모두 허용이 됩니다. 내가 100% 현금이라면 무조건 현금을 기다리기에는 저는 이미 상승을 보고 있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려가지 않는다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물리더라도 이 정도의 비율은 이미 그냥 물린다 생각하고 가지고 계시고요. 이번 주에 체크사항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진 주봉이기 때문에 비트는 사실상 이거보다 위로 올린다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지만 버틴다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손절가와 고가의 높이상 이 안에서 다시 횡보를 하면서 알트들의 주봉을 양봉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1번의 버틴다의 흐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버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주봉도 알트들과 마찬가지로 다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리플 또한 월봉만을 보자면 사실상 너무 부합하기 좋아요. 제가 7월, 8월, 이제 9월입니다. 제가 9월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거보다 위로 가서 더 갈 수 있다 했어요. 이렇게 오늘 4가지 먼저 이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꼬리의 문제잖아요. 이평선이 사실상 여기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다면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정말 많이 빠지더라도 저는 이 아래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 아래의 가격이 사실상 1191원이거든요. 왜냐면 1000 아래는 호가가 깨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이 힘들고, 일봉상으로 지금 보시면 1000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게 1200원 라인이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이거를 보면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버티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박스권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걸 동시에 잘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서는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버틴다와 빠진다의 흐름으로 크게 보시고요. 전략을 가져갔을 때 공통적인 게 뭐라 했죠? 결국 저는 오른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매수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중 조절만 잘하면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최소한 여기서 10%에서 30%의 비중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비중을 좀 더 넣었어요. 예를 들어 추가로 이 10%를 넣었어요. 30%를 기준으로. 그럼 내 비중이 50%잖아요. 아니면 더 비중을 더 높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 기준을 알트들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플이 지금 주봉이 양봉을 하고 있지만 주봉의 저점의 기준이 현재 1265원에 있어요. 이거를 손절선으로 가져간다면 사실상 손익비로는 현재 1385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의 격차가 별로 나지 않아요. 손절을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 30%를 가지고 있어. 근데 추가로 20%를 더 넣어서 50%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손절이 오더라도 여기서 20%만 손절을 하고 다시 빠지는 거에서 여기서 다시 잡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더 많은 개수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략을 잡는 게 9월에 좀 더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제가 비트 오늘 영상에서 이더 그리고 리플 퀀텀에 대해서 다뤄드린다 했어요. 일단 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비트 이더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미 생태계가 구축이 되다고 했어요. 비트코인은 누가 뭐래도 이미 대장 코인입니다. 이더는 모든 코인들의 컨트랙트나 기반에 있어서 생태계를 이더 기반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클라이튼이나 이런 것들도 자체 생태계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 까보면 이더 기반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더가 제2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든 이더든 저는 생태계와는 정말 반대로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결국 제가 장기 투자나 기간 투자로 좀 더 안전한 코인을 하고 싶다면 비트 이더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30% 정도 구매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11월까지 제가 코인킹에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전에 웰시에서 있으면서 제가 평정장님 서포트를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11월에 비트의 반감기 이전에는 그냥 사서 모으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서 비트는 지금 벌써 7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트의 11월 업그레이드는요, 저는 대형 호재 중에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반감기보다 더 큰 호재가 저는 11월 세그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와 이더는 사실상 11월뿐만 아니라 2월까지는 그냥 안전한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의 움직임이 조정이 나오든 아니든 저는 모아가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코인이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실 비트와 이더는 다뤄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이 아예 다르다. 비트와 이더는 정말 생태계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안전하고 앞으로의 호재를 봤을 때 상승을 하더라도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 두 가지가 비트와 이더다. 그리고 나머지 이더와 퀀텀은 제가 뭐라고 했죠? 리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SEC. 근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재료를 터뜨리면 기관은 누굴 터뜨릴 것 같으세요? 골드만삭스는 항상 나왔습니다. 또한 SEC는 주기적으로 나왔고요. 리플은 그 중에 하나예요. 리플이 정말 오래된 코인이에요. 정말 빗썸이 옛날에 10개 정도도 상장 안 했을 때부터 있었던 게 리플이거든요. 리플은 항상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또송이라는 거를 항상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리플은 지금 SEC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많은 차트를 그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차트에서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와 비트를 구성하시는 분들 위주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코인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리플과 퀀텀을 골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퀀텀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했죠? 바로 반감기라는 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은 리플은 SEC라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율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총 4가지 코인이라면 이더와 비트는 좀 더 안정성, 그리고 두 개는 퀀텀은 좀 더 중안정성, 상품으로 보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리플은 하이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더와 비트는 가격에 상관없이 모아간다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리플과 퀀텀은 가격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잡아드릴게요. 리플은 이미 양봉과 8월의 양봉, 그리고 9월에 이제 나오는 봉에서 모든 것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수 단가는 사실상 주봉을 먼저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가격 박스권이 스윙을 보시는 분들한테 적정 가격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가격의 위치는 1200원을 손절선으로 보시고 현재가 1380원이라는 가정하에 약 180원의 차이예요. 180원이라는 거는요, 사실상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그때와 같습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매수를 분할로 하시고요, 올라갈수록 매도를 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타적인 위치고요. 그러면 스윙적인 위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스윙적인 위치는 이렇게 했을 때, 손절가를 범위로 했을 때 이 가격이거든요. 박스권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이에 중간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얘기를 다시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1200원을 손절선으로 하는 가격 있죠. 그리고 지금 이평선의 위치상 현재 1000원 라인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가격은 1380
380원에 있습니다. 제가 이 가격은 단타의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값인 1000원부터 1200원까지는 스윙의 위치에 속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딱 말씀을 드릴게요. 호가의 위치상 65원 단위로 비중을 10% 단위로 넣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혹시나 이 단위로 해서 물리게 되더라면 이 가격까지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가 그렇게 손해가 크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 안으로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물리게 되시면 코인킹에 요청해주세요. 이진환 전문가님 말씀대로 했는데 물렸습니다.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댓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읽고 이렇게 했는데도 물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바로 대응 영상으로 어떻게 지금 손절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다시 전략을 잡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이 범위는 단타의 범위고 1000원과 1200원에서는 65원 단위로 하게 되면 약 3번 정도의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스윙으로 모아가는 구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봉상 손절가가 뚫리지 않게 되면 스윙을 잡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했죠? 상승의 기본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주봉이 양봉이 나와야 한다 했어요. 주봉이 양봉이 나오면 스윙의 위치를 조금 조절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면 비트와 이더는 가격에 상관없이 모은다는 개념으로 가고 추가로 리플은 아래 범위로 전략을 짜자. 그러면 이제 남은 퀀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퀀텀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이미 리플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달에 사실상 간다고 하면 지금 12월에 반감기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 매도가가 여기 있어요.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예를 들어 이번 달에 9월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9월봉이 되겠죠. 그리고 10월, 그리고 11월부터 상승을 하겠지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요. 9월에 이 봉을 만들고요. 10월봉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11월봉에 이렇게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퀀텀은 마찬가지로 반감기를 인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분명히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리플과 마찬가지로 이미 상승형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게 되면 역헤드 숄더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스윙으로 가시는 분들만 잡아야 돼요. 단타는 무조건 주봉 저점 손절가로 잡으셔야 하고요. 그 기준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13,500원이에요. 13,500원이 가까워질수록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사셔야 하고요. 박스권 으로 위로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단타는 이 라인을 잡으셔야 하고 스윙을 잡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아래 있죠. 이 아래만 잡으시는 거예요. 이 아래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얼마까지 갈 가능성이 없냐면 9,000원이에요. 9,000원까지는 아예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구간이 오면 제가 지금 시드를 세팅해 놨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근데 지금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급등하면 대응 영상 계속 찍어드리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데까지 최소한 5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조금 다소 늦을 수 있다는 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주봉이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게 아니고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은 이 가격으로 하시고 스윙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가격을 기다릴 것.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잡아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4가지를 잡아드린 분들은 조금은 안정성과 플러스 조금은 리스크 있는 리플을 넣어드렸어요. 거기에 중안정성이 있는 퀀텀이라는 호재. 이렇게 포트를 4가지 테마로 잡아드렸고요. 이런 4가지 테마에 맞는 투자자 유형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일단 대응이 조금 힘드신 분들 있죠. 대응이 힘들고 나는 그래도 존버를 조금 잘한다. 이런 분들은 이런 상품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오늘 이해해보시고요.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 다음 영상에서라도 추가 코멘트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상품 하나 알려드렸고요. 9월 이렇게 산뜻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리자면 오늘 9월 첫 상품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분들 중에서 나는 안정성 있고 존버를 좀 잘하시는 분, 그리고 상승이라는 원동력과 호재라는 것까지 겹쳐있는 분들은 최소 11월과 2월까지 나는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단타 포트와 스윙 포트 그리고 장투 포트까지 상품 구성 같이 해드렸습니다. 좀 더 필요한 디테일한 타점이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원하시면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 영상에서 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스윙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 가격이 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주봉이 양봉으로 돌리면 그때부터 턴에서 이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첫 시작의 단추가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지금은 정상적인 하락을 하려고 하는 포트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비트와 이더는 가격에 상관없이 모은다는 개념으로 이미 생태계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좀 더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2가지 코인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트가 내 상품과 내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포트 구성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또다시 올려드리는 2번째 영상에서는 지금과 같이 다른 영상으로 또 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메탈이 급등했어요. 메탈은 이제는 완벽하잖아요. 7월, 8월 고점 넘겼다.
9월에 메탈은 의미 있는 차트 만들고 있다.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메탈은 어제 호재 하나 터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승인했다는 호재와 맞춰서 메탈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메탈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어디 비중이 높죠? 빗싸움입니다. 빗싸움 지금 불장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빗싸움과 거래소, 업비트 간의 거래소의 특징을 아셔야만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빗싸움은 거래소 코인이에요. 그래서 세력주라고도 하고요. 거래소가 지금은 세력이기 때문에 빗썸은 거래소 코인이고 세력주입니다. 그래서 어제 빗썸 조지아주 승인에 맞춰서 빗썸에서 먼저 올렸고요. 그 다음 업비트가 따라서 올렸어요. 빗썸은 거래소주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걸 다크코인이라고 했는데요. 세력이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거래소의 보유 물량 표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거래소가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소가 컨트롤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특징 하나 알아가시면서 소린이 여러분 또 이렇게 빗썸은 메탈을 움직이는 주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오늘도 꿀팁 하나 배워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9월 첫 시작 산뜻하게 시작했고요. 상품 구성 오늘 어떻게 나한테 맞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9월 화이팅 해봅시다.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